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총 299명이고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283명이고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한 건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지난 27일 441명에서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다 200명대 후반까지 줄어든 흐름세입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만 114명, 경기와 인천이 각각 77명, 12명 확진됐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대구에선 어제 하루 확진자만 3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이 8명, 경남이 7명, 부산과 대전이 각 6명, 충북과 충남이 각 5명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어 70명이고 확진자 중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총 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035명으로 1,000명을 넘었고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도 3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관악구 무한그룹 관련 72명, 구로구 축산업체 관련 35명 등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 나와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30명 가운데 29명이 대구의 한 교회를 고리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이번엔 대구를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에서는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온 건 지난 4월 1일 이후 5달 만에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29명은 대구 동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거나 교인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다니는 40대 부부와 자녀 2명, 지인 1명 등 5명이 확진됐는데요. 이후 이 교회 신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랑의 교회 교인 확진자는 모두 34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A씨와 그의 20대 아들, 또 A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30대 등 3명이 감염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해당 가게에 들른 손님 30여 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사랑의 교회 확진자의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사랑의 교회 신도는 103명인데요.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직후 이뤄진 대구시의 전수검사에서는 집회 참석 교인 46명 가운데 4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진행된 재조사에서 22명이 양성으로 나와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구시는 해당 교회가 2주간의 대면 예배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이후인 지난 23일과 26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위반해 이 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과 내일 감염병 전문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음 주 주말쯤 생활치료센터 재가동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 오늘 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야간 파티를 연 게스트하우스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숨긴 은퇴 목회자 부부가 지역 감염에 골입니다. 제주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오늘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됐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 3명은 온천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지난 23일 방문한 삼방산 탄산 온천에서 같은 시간대 함께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방산 온천은 목회자 부부가 역학조사 때 방문 사실을 숨겼던 곳입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목사 부부의 휴대전화 GPS를 추적한 결과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은 어제 문자를 받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셋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9번 확진자는 서울 노원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이틀 전 제주에 들어와 어제 낮 12시 30분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추가 확진자 중 1명은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35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25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가 격리 중 어제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에 야간 파티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몇 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41번 확진자는 에어읍에 있는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데요. 서울 강동구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확진자는 지난 25일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야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41번 확진자가 근무한 바람이 머물다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숙박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야간 파티가 의심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등 모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모든 청사내 공적 업무에 방문자 출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서울에서 엿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부터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시민들의 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일반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가운데 서울시는 포장마차나 거리의 가게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금지되는데 특히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 탁구장이나 필라테스장도 발굴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병원의 병상 1,200여 개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연수원 등의 생활치료센터 병상 1,000여 개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고성과 폭언, 성희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 방역에 기해 주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갈지 밤새 논의한 결과 집단 행동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휴진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무기한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전공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 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무기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수련병원협의체 등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 안을 두고 집단 휴진을 중단할지 회의를 밤새 진행했지만 결국 계속 이어가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화 기간 동안 집단 행동을 중지할 것을 그간 요청해왔으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약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과 외래 진료가 축소되는 등 환자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의사협회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제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진료 차질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신규 발생자는 28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9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8명으로 현재 75.6%가 격리 해제되어 4,473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3명이고 치명률은 1.64%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35명입니다. 교인 및 교회 방문자가 590명이고 추가 전파가 366명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79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에 6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9명입니다. 이 중 집회 관련해서는 149명, 추가 전파가 121명, 경찰이 8명, 그리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9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10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서울 중량구의 녹색병원, 대구의 은혜로 비전교회 및 아가페 교회 관련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는 8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표 환자와 교인 다수가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후 교회 예배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큰 권능교회 관련하여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서울 신학
학교에 관련하여 8월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교인이 14명이고 추가 전파가 6명이며 조사 중인 사례가 2명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서해로 교회와 관련하여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23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14명으로 97%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1명, 50대가 16명, 40대가 4명, 30대가 2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 사례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별로는 시설 및 병원 관련된 감염자에서의 사망이 52.3%였습니다.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도 5배 이상 증가하여 금일 위중증 환자는 총 7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0명으로 85.7%, 50대가 7명, 40대가 3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은 종사자를 통해 시설 내로 유입이 된 후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카페,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주시고 여행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고 근무 시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의 관리자께서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휠체어 등 공용 물품 등을 표면 소독을 자주 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소자와 환자 또는 종사자에게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용 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의 경우도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불가피하게 집합 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를 이용한 실체 활동, 운동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학원에서의 대면 수업도 불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간 만남으로 끊임없이 전파되어 바이러스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끊어주면 전파 고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음 한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유행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새 집단 발병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자,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 이후 3,700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이후 2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그 8월 27일 날 이제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환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의 숫자는 이제 200명대로 들어는 왔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심은 할 수 없는 게요. 일단 그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 이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그 양상을 보아야지만 이게 감소하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또 28일, 27일 이후로 계속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약간 줄어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확진자의 숫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 숫자를 반영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다음 주 월화수 정도까지 우리가 그 발생하는 그 양상들을 보아야지만 코로나19의 전반적인 그 국내에서의 발생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비록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 숫자는 20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초에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그 확진자의 숫자는 하루 평균 12명이었거든요. 네. 즉 한 달 만에 12명이 지금 200명이 넘는 숫자로 이렇게까지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숫자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코로나19 현황은 아직까지는 줄어드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의 확진자 숫자로도 얼마든지 대규모 감염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는 가용 병상이 부족하고 또 의료 현장에서는 또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을 확충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이러한 시설을 활용을 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만만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주변에 전파하지 않으면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감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또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각종 주요 장비들의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네.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나 또는 전문 의사의 확충은 더더욱이나 어렵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아마도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중환으로 가지 않게끔 막는 방법밖에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라든가 또는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증 환자로 가는 환자 숫자가 중증 환자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환자 숫자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수도권에 2.5단계라고도 하고 강화된 2단계, 그러니까 3단계 준하는 강한 대책이 시행이 되는데 이 정도 조치면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정은경 본부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8일 동안 이제 2.5단계에 달하는 강한 조치를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아마도 그 도심 집회와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하고 연관된 이러한 그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인력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도심 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 달하고 이 안에 많은 확진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이제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안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할 분들은 발병을 했을 거고 지금 한참 또 적극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확산될 위험성을 감소하는 시점까지가 앞으로 한 1에서 2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당분간 환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라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네. 단계를 올리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조치에 의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추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추석 때는 수도권으로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난번 광화문 도심 집회와 똑같은 그러한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그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대도시가 대구나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숫자가 시골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거든요. 네. 그거는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확산자들이 이러한 그 대도시에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추석을 기회로 만약에 지방에까지 진짜 대규모로 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예. 추석을 대비해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3단계로 가면은 거의 뭐 일상, 그 경제 활동이 정지되는 수준이라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국민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3단계로 가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또 확산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시행하고 있는 임상 시험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임상 2, 3상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백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은 올해 안에도 개발이 돼야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되지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신들이 충분한 양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장 그 이상적인 속도로 이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대략 한 1,500만 명에서 4,500만 명 정도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 전체 인구의 대략 한 2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는 맞지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 백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그 백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 3종류의 백신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술집과 음식점은 새벽 장사를 접고 매장 문을 닫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 주문만 가능해서 한산해졌습니다. 첫날인 만큼 혼란도 적지 않았는데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강화된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서울 홍대 앞 공원이 여전히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떠드는가 하면 335 모여 끌어안기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단속에 나서보지만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바탕 소란 끝에야 하나둘 흩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까지 열려 있었을 술집과 식당들. 오늘은 조금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시행해가지고 12시까지만 해도 괜찮으세요? 12시에? 네. 지금 전체 가게가 다 12시. 2.5단계 관련돼서 저희 다 12시에는 마감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잘 협조해 주셔서
모처럼 외출한 손님들도 아쉽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북적북적하고 이제 술 먹는 이제 맛에 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해지게 해가지고. 상인들은 벌써 눈에 띄게 줄어든 매출에 걱정이 앞섭니다. 장기전이 된다면 가게 문을 닫는 것까지도 고민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걱정 정도가 아니죠. 뭐 당장 뭐 내일부터는 9시까지니까 문 열고 뭐 장사 조금 하려고 그러면 문 닫아야 되니까 장사가 뭐 문 연다는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낮 풍경 가운데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아예 의자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손님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사람들로 꽉 차 있던 곳인데 이 의자까지 이렇게 다 치워져 있으니까 정말 코로나가 정말 이제는 위험하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시기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다들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방문하는 포장 손님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뒤에야 매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24시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일반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당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붕괴되자 해산에 나선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2만 명 가까운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50유로를 물리고 대규모 행사는 연말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닥다닥 붙어앉은 참가자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뒷전입니다. Die Staaten werden zugeschüttet mit Geld, die Betriebe werden zugeschüttet mit Geld, einfach das System noch zu stabilisieren, weil im Hintergrund werden Veränderungen vorbereitet, die jetzt kommen. 베를린 시당국은 애초 감염 확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런 결정을 뒤집고 집회 허가를 내준 겁니다. 방역 수칙이 무너지자 경찰은 집회 해산에 나섰고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하는 3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스크 반대 시위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프랑스 5천여 명, 이탈리아 1,400여 명, 독일 700여 명 등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Und in den nächsten Monaten wird es jetzt darauf ankommen, die Infektionszahlen niedrig zu halten, wenn wir uns wieder drinnen aufhalten, an Arbeitsplätzen, in Schulen und in Wohnungen. 유럽 각국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봉쇄령 대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강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자택 대피령 제도 도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9호 태풍 마이삭은 다음 달 3일인 목요일 새벽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할 때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기문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이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제자리에서 세력을 계속 키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모레인 다음 달 1일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난 뒤 2일 오후엔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겠습니다. 목요일인 3일 새벽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영남 내륙 지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7m인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는데 앞으로 북상하면서 더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최대 풍속이 초속 50m 가까이에 이르러 태풍의 강도 분류상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의 경우 중심 헥토파스칼이 약 935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이전 태풍보다 약 5헥토파스칼가량 더 낮은 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화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수요일인 2일부터는 전국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남부지방과 동해안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네,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여름의 전령사로 불리는 연꽃이 요즘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은 보기에도 예쁠 뿐 아니라 알고 보면 쓸모도 꽤 많은 식물인데 쓰임새가 다양한 연꽃의 세계를 선재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른 키만큼 자라난 연꽃 숲을 연못에 배를 띄어 연잎 수확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 일주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대롱은 상하지 않게 연잎만 싹둑 잘라내는 게 요령. 작업장으로 옮겨진 연잎은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연한 거, 이거는 이제 여기 장아찌도 담그고 그냥 싸먹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이거는 이제 불량, 이거는 이제 씻혀서. 씻어낸 연잎은 고르게 잘라 가마솥에 덮습니다. 덮을 때 중요한 것은 불 조절. 불이 조금만 세거나 약해도 차 맛이 제대로 안 우러납니다. 이거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게 타. 이게 자꾸 이렇게 지어줘야 돼. 그래야 구수한 맛이 나고 연잎차에 1등이 나오지. 무더위를 식혀주는 연잎차 한 잔이 나오기까지 숱한 손길을 거쳐야 합니다. 평생 연꽃을 연구해온 강화도의 한 승려. 연잎가루를 닭사료에 섞어 육질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나 혼자라는 것이 대중화가 좀 언론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벼 대신 연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9년 전 논이었던 이곳은 연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은 벼농사보다 낮지만 나름 고충도 있습니다. 본인이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인력 확충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것만 되면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죠. 앞으로 반찬이나 샐러드, 주스, 효소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고 효능과 약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농촌에 활기를 더하는 효자 작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현재 경기 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과 광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매우 굵은 장대비가 그야말로 퍼붓고 있는데요. 밤까지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도 충청과 전라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낮 동안,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저녁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